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그래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하루속히 그 억울함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검찰로 대표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까지 이용하는 이런 한심한 그런 상황이 하루속히 종료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드님에 대한 도박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콜롬비아 대학 총장일 때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남기셨죠. 예, 여기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의 이쪽 부분에서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그 다음 수업을 위해서 이쪽 부분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똑똑한 학생들이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는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로질러 다니는 게 훨씬 좋죠. 학생들이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여기에 잔디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리 가지 않고 이리 가는 학생들을 적발해서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건너가게 규칙을 만들 게 아니라 학생들이 편한 이 도로를 만들어주자. 이 길을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처벌할 학생들도 없고 학생들도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는 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굳이 이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네, 아주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굳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 룰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가도록 룰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도박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의 정의가 뭘까요? 도박의 정의는요, 돈이나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유물을 담보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전부 다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지노에 가서 돈을 놓고 도박을 하죠. 불확실한 결과에 말 그대로 돈을 걸고 하는 거죠. 카지노도 그렇습니다. 경마도 그렇습니다. 어느 말이 이길지 알고 사실 불확실한 결과죠. 그래서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은요. 요즘은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도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주식은 여러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돈을 걸고 지금 결과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요. 선물 시장은요. 아니 올해 커피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커피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강철 생산이 포스코의 강철 생산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철근 생산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도박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인 요즘 한참 핫하죠. 이 코인은 그럼 도박이 아닙니까?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도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죄라고 보고 처벌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면은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그 다음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요. 그런데 어떤 검찰이
얼마 전에 그랬죠. 24번까지 도박한 것은 상습이 아니고 25번을 해야지 도박이라고 그렇게 했었디라. 뭐 검찰 깡패들께서 하시는 일이야. 뭐 안 봐도 뻔하죠. 예, 그 다음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럼 무조건 도박은 다 못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예, 허용하는 도박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락으로 화투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다 허락을 하죠. 그 다음은 각종 특별법으로 허락하는 그런 도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허가를 해준 그런 도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토토라든지 경마라든지 그 다음에 강원랜드의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가받은 도박이죠. 국가가 허락을 해준 도박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허락된, 각 나라마다 허락된 도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의 경우는요, 이 도박을 이렇게 범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갬블링 액트 2005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갬블링 커미션이 이 도박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갬블링 커미션이 말 그대로 라이센스를 줍니다. 누구든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도박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도박하는 가게를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경마장을 만들어서 경마를 하려고 하거나 누구든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면 되고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센스는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첫째,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대개 고객의 돈을 예치해서 그다음 도박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당첨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 도박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일정한 돈을 갬블링 커미션에 보관을 해라. 왜냐하면 보증금으로 내놔라. 그래서 이 보증금을 그 비즈니스의 규모에 따라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몇백억까지, 몇 조까지도 데포짓을 하게 합니다. 즉 보증을 하게 합니다. 보증금으로 걸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겨도 그게 돈을 낸 고객들이 손해를 안 보죠. 두 번째는요. 고객들이 낸 돈이 그 기업의 돈이 되기 전까지는 클라이언트 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고객의 돈으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거기에서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은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데포짓한 사람들이 도박으로 그 돈을 쓰기 전까지는 단돈 1원이라도 손을 못 대도록 합니다. 그렇게 돈을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성률을 정해놓고 그 성률을 꼭 지켜서 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절대 사기를 못 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성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규정들, 아주 세밀한 그런 규정들을 따라가서 충분히 지키고 따라주면 라이센스를 줍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전 국민은 누구나 다 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박이 영국 정부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뭘까요? 약 전체 gross profit, 전체 세전 수익의 15%를 영국 정부가 세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요. 온라인 도박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온라인 도박을 place of supply라 그래서 서버를 어디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버가 있는 곳에서 세금을 물게 했는데요. 2014년부터 법률이 바뀌어서 point of consumption이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도박을 하느냐. 영국에서 도박을 하면 영국에다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고객이 영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에 들어와서 도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국은 이 도박이 이 갬블링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이 도박이 어느 정도의 그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요. 6 빌리언의 턴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의 0.5%에 해당되는 9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이 고용되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금으로 영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돈은 700밀리언 파운드입니다. 1조 1200억 원을 매년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요. 2010년경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국은 갬블링 커미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갬블링 커미션에서 하는 일이 뭐냐? 예, 고객의 돈을 보호해주고 승률 조작을 못하게 해주고 그래서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은행 계좌를 따로 전부 다 개설을 해서 그 돈은 따로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갬블링 회사들이 돈을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죠. 영국에서 갬블링이라 그러면 유명한 카지노가 있죠. 그다음 윌리엄 힐과 같이 각 동네마다 갬블링을 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이스트리트 가게까지 나와서 거기에 드나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윌리엄 힐 같은 경우는 요즘 전부 다 온라인으로 건너가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있던 가게들은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 다음은 스포츠 베팅이라고 그래서 축구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특히 영국인들은 축구할 때 거기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 하스퍼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뭐 2대1로 이길 거다. 3대3으로 뭐 동점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갬블링마다 투자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 갬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포츠 베팅이 아주 영국에서는 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더비 베팅이라고 그래서 경마를 하죠. 영국에서는 경마 도박을 한 지가 거의 뭐 3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요, 여왕도 아주 즐겨서, 예, 그, 경마를 합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필립 공과 같이 나란히 여기 킹스턴에서 가까운 앱솜 더비에서 그 경마하시는 모습들, 우리 영국 전 국민들이 뭐, TV로 중계를 해서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영국은 다양한 그 도박을 즐기는데요. 이 도박을 즐기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약 한 40만 명 정도가 사실은 도박에 의해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200만 명 정도가 항상 이 도박에 의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NHS를 통해서 40만 명의 도박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코스트가 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1조 9천억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이니 1조 1천억 정도 되죠. 1조 1천억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이니 뭐 세금 걷어들였으니까 대신 사람들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영국 그 갬블링 커미션의 발표에 의하면은요, 2019년에 도박 회사들이 광고료로 쓴 돈이 1.5 빌리언 파운드라고 합니다. 즉 2조 4천억 정도를 돈을 광고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박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져서 치료를 받는 사람 40만 명에 대해서 지원금으로는 160억 정도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10 밀리언. 160억 정도를 내놓고 그걸로 자기들은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과연 이 도박 때문에 40만 명 그리고 지금 잠재적으로 200만 명 정도가 도박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비용은 도박 회사들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18살 이하는 도박을 할 수 없도록 나이 제한을 하고 있고요. 축구 베팅만 16살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낼 수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범법자가 됩니다. 이 길을 지나간 학생들은 모두 다 학교 규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정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길을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길을 내버리면 아무도 처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길. 그리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크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까?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에서는 이 도박을 하나의 레크레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도박을 범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정하게 정해진 룰을 따라서 안전하게 고객의 돈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승률을 조작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정한 승률에 맞춰서 한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젊은이들이 그런 비즈니스에 이용당하고 그런 비즈니스, 그런 그 도박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인더스트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으면 지금 유럽처럼 이렇게 도박 사이트가 다 열려 있고 도박이 하나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도박이라고 해서 다 범죄시 해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만 이 다음에 해외에 나오면
전혀 다른 환경을 접하고 해외에 나오면 전부 다 도박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도박을 해도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이 도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특히 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이런 조사를 좀 하신 다음에 법률을 개정했으라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IT 기술로 훌륭한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훌륭한 갬블링 사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큰 비즈니스가 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밭대기, 배추, 무, 밭대기를 하나의 범죄로 몰아가면서 그냥 그 사업을 완전히 죽여놨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무엇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바로 선물 시장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합법화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도록 길을 열어준 반면에 우리는 김장에서 배추값만 오르거나 무값이 오르면 밭대기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범죄자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 갬블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럽 정도의 표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기꺼이 거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